논의되는 뉴스 분석, 오늘 로엔나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로 이렇게 돈 되는 종목 찾아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네.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증시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또 그에 이제 극단적인 예시가 하나 나왔죠. 일단 점심시간 이후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또 화천기계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또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는 또 일명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이사님의 눈을 확 끄는 돈 되는 뉴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오늘 나오고 있는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 발표가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어떤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을 했을 때 아마 경기부양책이라는 단어가 가장 좀 적합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 관련자 분이 우리나라 관련 이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33건의 신기술이라든지 뭐 신산업을 이제 진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제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이제 미래 플랫폼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관련 기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둘러봤습니다. 많이 둘러봤는데 역시나 지금 시선을 끄는 것은 친환경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초 1월달, 2월달 사실 이제 반도체 IT가 굉장히 또 선방하는 와중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줬던 게 바로 친환경 관련 기업,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수소차 관련 기업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에는 수소차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의 좀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뭐 수소차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뭐 주가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부품주들의 굉장히 시선이 쏠렸던 상반기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뉴스가 이 정부 정책, 경기 부양책 안에 수소차라고 한다면 결국 완성차 관련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오늘 현대차, 기아차들의 조정이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가는 기업,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서 더 올라갈 때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이 이제 기본적인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오늘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3분기 일단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지라도 리콜 비용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 리콜 비용이라는 게 매 분기마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슈, 불량이 생겼을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번 3분기에는 일회성 이슈로 좀 적용이 되면서 주가 조정을 끝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콜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번 분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내적 변수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현대차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뭐 현대차가 이러니까 당연히 기아차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뭐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지금 상황이고, 또 기아차도 뭐 수급이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흥행 모델이 좀 많으면서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고공행진했던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우니 이왕 조정 시에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현대차, 완성차 관련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를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하락 여파가 컸기 때문에 내일 장 출발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12만 원대까지는 기다렸다가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깊이 잡았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를 제시 드리면서 목표가는
16만 원이죠.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현대차 진입하면서 단기적으로 승부 보시려는 분은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두드렸었던 12만 원 선에 대한 초반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장 하고 있습니다. 추세에 대한 우려 갖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기아차 가운데서는 현대차에 한 표를 주신 건 수급이라고 볼게요. 네,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이슈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현대차에 대한 전략 12만 원 언저리 매수가, 목표 주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뉴스는 2차 전지 관련주의 뉴스입니다. 삼성 SDI고요. 화제는 사실 LG화학 쪽의 ESS에서 좀 많이 났었는데 그렇죠. 삼성 SDI에서 강력한 이 화재를 방지하는 뭐랄까요? 화재를 소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불을 끄겠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았던 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부분의 수요는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제 쌓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잘 나갈 때마다 지금 이런 화재 발생이 나타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좀 강하게 조정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삼성 SDI뿐만 아니고 LG화학도 지금 발빠르게 소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라는 이야기에 함께 다시 한번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리 화재가 나서 우리가 좀 불안감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앞서 제 현대차와 이야기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미는 바로 친환경차의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게 된다. 관련 기업들이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신규 매수를 해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이 삼성 SDI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실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대 이상의 실적은 내보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친환경 차로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부의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뭐 관련 기업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앞서서도 이제 수소차 이야기할 때도 완성차, 현대차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도 관련주로서도 뭐 2등주, 3등주를 이야기 좀 개별주를 말씀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 상단에서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별주, 즉 변동성이 큰 개별주보다는 시총 상단 종목들 위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오늘 삼성 SDI,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삼성 SDI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이러니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종목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음봉 진행 중입니다. 즉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죠. 조정 시에 충분히 편안하게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삼성 SD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일단 삼성 SDI에 사실 손절가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이 21만 원이라고 하는 전 저점이 이탈됐을 때는 그때는 좀 손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25만 원, 26만 원 전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중장기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오시면 전량 수익 실현하시기보다는 네.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더 가는 삼성 SDI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차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는 점, 그리고 요즘 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요. 3분기 실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실적의 어떤 가시성이 좀 더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삼성 SDI 지난해 9월에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1년 넘게 거치고 있고요. 오늘 종가 매수 25만 원, 26만 원에서 절반 수익 실현 그 이상으로 가져가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되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오늘 장중 내내 들으셨던 넷마블과 코웨이와의 과연 이 시너지가 어떨 것인가, 어떤 종목 관심 있으신가 궁금하네요. 참
제가 만약에 넷마블의 지금 오너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웅진코웨이와의 M&A 인수합병에 찬성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두 기업이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넷마블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게임을 관련한 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웅진코웨이는 뭐 정수기라든지 비대 이러한 렌탈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 두 사업이 합쳐진다 해서 과연 시너지가 날까에 대한 우려, 시장에서 지금 가장 고민하는 그 우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넷마블도 그렇고 웅진코웨이의 주가도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건 인수하는 금액입니다. 거의 뭐 2조에 가까운 금액을 들여서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는 넷마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에 굉장히 부담감을 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로 들어본다면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조선의 그 인수전 할 때 이 현대미포조선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그 금액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토대로 본다면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뭐 성수기에 이제 게임즈들이 움직여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인수금액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급락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넷마블 관심 있게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일단 손절선을 좀 정확하게 잡고 저는 한번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저는 굳이 넷마블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넷마블 그래도 접근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종가에 접근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10만 원 혹은 12만 원까지의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매매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오는 그런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일까요? 일단 전저점인 이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네. 손절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와 함께 게임업계 1, 2위를 다투는 넷마블, 이 M&A 소식 전하고 있는데,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네요. 향후 시너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주가고요. 현재 장에 공략을 한다면 92,000선이고요. 8만 원 손절가, 목표 주가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선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